자, 사례를 감정이론 그리고 인지주의적 이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거 보면은 이 사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왔던 민호의 사례를 기반으로 감정이론과 인지주의적 이론을 펼쳐나간 과정 자체를 이해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이 문단에서부터 3, 4, 5, 6문단까지인 거예요. 이만큼 다루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3점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 감정이론, 여기 읽었죠? 예시 부분 읽고 이 부분 읽고 비슷한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이론은 뭘까요? 특정 정서를 그 정서가 내포하는 특정 감정,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느낌과 동일시하는 이론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감정이론에 따르면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특정 감정, 느낌, 감정적인 요소,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 라고 했죠. 그리고 공포라는 민호의 정서를 공포감이라는 감정적 요소와 동일시했다라고 하는데 수아는 행복이라는 정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의도된 복이인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머니를 만난 수아는 어떤 느낌을 받았다 아니면 어떤 판단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질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볼게요. 정서는 느낌이 있고 판단이나 믿음이 있는데 이 느낌은 감정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판단, 믿음은 인지주의적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이나 느낌, 판단, 믿음으로 인해서 감정이나 인지주의적 이론이 펼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정서가 형성이라는 단어는 여기 안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정서가 만들어졌다라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수아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수아는 행복이라는 정서를 가지게 됐는데 이 어머니를 만나고 이 비 오는 여기 곤란한 상황에서 어머니를 만나서 수아가 행복이라는 정서를 가지게 됐는데 이 사이에 작용하는 것이 느낌인 것이냐 아니면은 믿음이나 판단인 것이냐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 보기인 거예요. 자, 감정이론에 따르면 수아가 집에 갈 때 어머니를 만난 특정 시점에서 가장 행복이라는 정서는 수아가 느낀 감정과 동일시 됐다. 맞는 말이죠. 감정이론에 따르면 수아의 행복이라는 정서를 이해하려면 수아가 비를 맞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나왔다 라는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해야 되겠군 이라고 했는데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요소가 뭘까요?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요소는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판단이나 믿음입니다. 판단이나 믿음은 뭐죠? 인지주의적 요소? 인지주의적 이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배제한다는 것이 맞는 말이죠. 3번 볼까요? 인지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자신을 본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게 되면서 수아가 가지게 된 행복이라는 정서는 감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겠고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봐줘야 하는 범위는 넓은데 문제 자체는 너무 쉽죠. 감정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명제 또는 믿음과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인지주의적 이론인데 감정에서 비롯됐다고 하니까 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정
그리고 인지적 요소, 그리고 얘네가 감정이론, 얘네가 인지주의적 이론으로 간다는 것을 요 앞부분을 보면서 이해를 했으면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려운데 선지만 봐볼까라고 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는 이 지문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지만 보고 풀었거든요. 왜냐면은 감정이론, 인지주의적 이론, 인지주의적 이론이니까 얘는 감정, 느낌을 중시하는 말이 나와야 맞는 말이고, 인지주의적 이론은 감정, 느낌이 아니라 판단, 믿음. 그러니까 판단, 믿음, 여기서 나온 거는 판단이나 믿음인데, 인지주의적 이론은 감정, 느낌이 아닌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틀에 맞춰가지고 보자면은 감정이고요.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요소는 배제가 맞고요. 3번 인지주의적 이론에는 감정이 아닌 거고요. 인지주의적 이론은 상황을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거고요. 얘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죠. 인지주의적 이론에 따르면은 판단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틀렸으면 1번 지문 이해가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2번 그로 인해서 문제가 어렵다라는 착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지문 이해나 독해에 집착하는 학생들이 가지는 버릇이거든요. 습관? 틀리는 습관? 지문 이해나 독해에 집착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죠. 지문 이해 아무리 못하는 학생이라도 1문단이랑 2문단 정도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떤 지문의 1문단 그리고 1문단이 짧을 때 1문단과 2문단까지는 그 지문의 전체적인 틀을 보여주는 문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문단만, 이 문제도 역시 1문단, 2문단만 제대로 봤으면은 감정 그리고 인지적 요소가 무엇인지는 구분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그냥 삘로 그냥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당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쉽게 맞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실전에서 저는 이렇게 풀도록 추천을 하고, 지금 이 교재가 2단계 교재죠. 3단계 교재부터는 이렇게 자세히가 아니라 최대한 효율적으로 풀고 딱딱 짚을 것만 짚으면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란 말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이거 이제 강의는 여기서 끝나는데, 이걸 보고 나서 혼자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흐름만 그대로 1문단이랑 2문단만 보고 감정이론 그리고 인지주의적 이론 그리고 감정적 요소, 인지적 요소가 얘네 둘과 연결이 된다는 것만 확인을 한 후에 이 선지를 보고 나서 풀리나 안 풀리나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중요한 부분들 처음에 이거 전 강의죠. 지문 전체 강의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나 나누고, 여기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 모르겠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 안 나눴을 거예요. 근데 요렇게 세 갈래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서론, 그리고 본론일, 그리고 얘는 본론이, 그리고 얘가 결론인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읽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만난 수아는 행복이라는 정서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 사이에 감정이론 또는 인지주의적 이론이 적용할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의도돼가지고 행복이라는 감정이나 이런 말이 아니라 결론인 정서를 가지게 됐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잡은 겁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2단계 강의에서는 말이 좀 길게 나오는 강의들이 꽤 있을 거예요. 설명들을 많이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꼭 다시 제가 설명한 그대로 반복하면서 필기하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